안녕하세요, 아큐인입니다. 오늘은 공사비 증액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공사비가 공사 도중에 이제 상승하는 거죠. 일단 제 기준,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,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 설계 도면이 나오면, 그러니까 공사용 도면이 나오면 건설사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견적을 받겠죠. 그래서 견적을 받고 그 중에 적당한 금액을 골라서 그 건설사와 이제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.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싼 견적을 택해가지고 계약을 하실 거고요. 어쨌든 계약을 하신다면,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가장 싼 건설사와 계약을 하신다면 절대 그 금액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기본적으로 그 공사비의 한 10% 정도는 증액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. 그리고 또 요즘같이 특히 이제 작년에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.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재료비나 인건비가 상승을 했는데, 만약에 그 전에 또 계약을 하셨다면 진짜 20%까지도 20%에 30%까지도 진짜 증액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정말 그 금액의 공사가 끝났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이유에서건 증액이 될 수밖에 없고,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공사가 견적을 낼 때는 공사를 당연히 따내기 위해서 가장 최소치로 이 공사 견적을 낼 수밖에 없어요. 물론 당연히 이제 건설사도 견적을 낼 때는 이제 합리적으로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. 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. 근데 이 가슴으로는 사실 그게 안 돼요. 만약에 이 공사를 할 때 잘만 하면 70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, 아니면은 한 100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, 머리로는 여유있게 그러면 한 90에서 100을 보자. 하지만 이 가슴은 70을 쓰고 있겠죠. 야, 이거 여기에서 90이나 100을 하면은 경쟁력이 너무 없어. 그러면서 이제 70이라고 이미 쓰게 돼 있습니다. 쓰고 보자,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. 물론 제가 건설사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? 충분히 이거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죠. 그렇게 이제 이 최소치로 견적을 잡아냈는데, 이제 건축주는 오케이, 이 금액에 나는 무조건 공사를 해야 돼,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힘든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냥 분쟁의 시작이죠. 고통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여유치 증액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,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증액의 타당성이겠죠. 정말 이상한 건설사가 아닌 이상 그냥 무턱대고 올려달랠 수는 없어요. 당연히 그 증액에 대한 근거들을 다 제시를 하겠죠.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,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. 지금 같은 시기는 특히 어려운 시기인데요. 거기다가 일단 보시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바로 시작하고 바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. 계약을 했으면은 이제 착공 신고도 하고 이제 공사 준비를 해야 되겠죠. 공사 준비를 하고 또 바로 뭐 골조공사 같은 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또 토공사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. 그럴 때 지금 제가 영상에서 올리고 있는 그 신장동 현장의 예가 정말 딱 부합하는 예인데요.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장마에다가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에다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쳐져 가지고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지하 토목공사만 거의 3개월이 걸렸어요. 또 그 다음에 골조공사가 시작되겠죠. 그런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자재값이랑 인건비가 확 올랐습니다. 그리고 또 보세요. 그러고 나서 골조공사가 또 한동안 진행이 되겠죠. 몇 개월간. 그 다음에 이제 또 마감공사나 창호공사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? 이건 또 몇 개월이 더 지난 뒤에요.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없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물가는 조금씩이라도 오르게 돼 있죠. 당연히 지금은 특수한 경우라서 또 더더 많이 올랐고요. 그러니까 이것들을 건설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? 그러면 당연히 추후에라도 증액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 안 돼, 난 증액 못 해줘, 무조건 이 금액에 해,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겠죠. 물론 이제 건설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좀 그렇게 견적을 내주면 좋겠지만, 이게 악순환이에요. 그렇게 해서 또 견적을 내면은 또 이제 선택을 못 받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라고 또 하기도 애매해요. 건축주들이 항상 그런 건설사만 뽑는데 나도 좀 뽑히려면은 낮춰야지. 진짜 변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데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정말 다방면으로. 그게 뭐 민원일 수도 있고, 이런 뭐 날씨나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,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재비나 인건비가 오를 수도 있고, 너무나 다양해서 그 외에도 상상 초월입니다, 진짜. 근데 그거를 진짜 인정 안 해주고 무조건 그 안에서 끝내라 하시는 건축주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셔요. 그럼 뭐 바로 분쟁의 시작이고, 또 건설사
입장에서도 보세요. 이런 건축주의 성향이 만약에 파악이 됐어요.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? 야, 증액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든 순간부터 이제 여기저기에서 공사비 찾아먹기,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이제 빼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손해를 봐가면서 그렇게 그 금액에 맞춰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? 그쵸? 그러면 그렇겠죠. 야, 감리가 있지 않냐, 감리가 뭐 하는 거냐, 그런 거 감시하고 잘 저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냐.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. 진짜 이런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의 현장에서는 이 감리자가 상주 감리가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비상주 감리예요. 현장에 상주를 안 한다는 거죠. 그럼 이 감리자는 정말 중요한 공정에만 이렇게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. 그리고 서류 또한 받는데도 한계가 있죠. 모든 공정, 모든 자재에 대한 서류들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. 이것도 정해진 게 있습니다. 중요한 자재들, 이런 스펙들 정해진 게 있어서 거기까지만 받으면 돼요. 사실 감리비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요새는 설계비도 설계비지만 감리비도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감리자 입장에서도 아, 내가 받은 만큼만 나가서 하면 되지, 굳이 내가 이렇게 막 수시로 체크하고 수시로 가서 이렇게 힘들게. 요즘은 진짜 감리 너무 힘들어요. 체크할 것도 많고 서류들도 많이 늘었고요. 시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죠. 그런데 어떻게 건설사에서 뭘 어떻게 빼먹으려고 하고 그런 걸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 말인즉슨 어쨌든 증액을 안 하고자 한다면 그 증액되는 만큼 건설사에서는 어딘가에서 최대한 빼서 손해보지 않게끔 할 거고, 그게 이제 최악의 경우는 하자로 이제 직결이 되겠죠. 그렇지 않으면 분쟁으로 가든지. 그래서 어떤 데들은 준공이 안 나게 방해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. 중요한 서류 같은 거를 준공 서류를 안 내줘요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준공이 날 수가 없죠.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건축주분들 어떻게 했습니까? 이 그 엄청난 매달 이자들이 막 빠져나가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막 피가 마르죠. 그에 비하면 뭐 건설사는 좀 덜 해요. 아무래도 자기가 받은 데까지만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렇죠? 나중에 정 안 되면은 어차피 준공 못 내게 하면은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드니까, 들게 돼 있으니까. 자,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요.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이 공사비라는 것은 건설사들이 어쨌든 간에 싸게 낼 수밖에 없고 최소화해서 낼 수밖에 없고, 그리고 또 이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라도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 공사비도 따라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,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최소 10%는 여유치를 생각하고 계셔라. 게다가 또 특히 지금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한 20%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. 그 공사비의 10% 20%가 굉장히 또 큰 금액이고,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너무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죄송하긴 하지만 현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항상 공사비는 여유치를 좀 생각하시고, 또 기왕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사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간도 여러 가지 변수, 날씨, 기후, 뭐 이런 영향, 그리고 뭐 요새 화물연대 파업 많이 하죠. 며칠씩 아무것도 못하고 쉬어야 돼요. 그런 것들 다 생각하셔서 진짜 최소 1, 2개월 이상은 여유 있게 보셔야 됩니다. 그거는 기본이에요, 기본. 그 이상이 될 때도 허다해요, 사실.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임대 계약을 공사 딱 계약 시점, 그 시점부터 바로 임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셔요. 공사 중에도 임대 문의가 막 많이 와요. 부동산이나 이런 컨설팅 하는 데서 여기 위치도 좋고 하니 우리 빨리 끝나는 대로 계약합시다. 이래서 이제 계약을 딱 공사 문서상에 이제 계약된 그 시점에서 계약을 해버린다. 그럼 이거는 그냥 끝이에요. 난리 납니다, 이거는. 그 임차인들은 이제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난리치고 공사는 안 돼 있지, 준공은 안 났는데 서로 막 그러고 있지. 그러면은 결국은 위약금 내라, 나 계약 포기하겠다, 막 이런 식으로 아우 힘들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 공사비와 공사 기간, 요거는 꼭 여유 있게 생각 좀 하셔라. 그게 오늘 영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네, 이상이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